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반도체에 이어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차장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빠르게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차장님의 관심 섹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관심 섹터는요, 금융입니다. 최근에 금융과 지주사를 다시 봐야 되는 타임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장님의 이유 바로 들어봐 볼게요. 아무래도 상법 개정에 대한 그렇죠.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소득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도 35%에서 25%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사주 관련돼서도 이미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도 1년 내에 대한 소각을 단행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배당을 주고 조금 더 자사주를 갖고 있는 특정 섹터에게 당연히 이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게 되면은 금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더 포커스는 저는 은행보다는 증권 쪽에 조금 더 가 있거든요. 그 증권주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지수가 이미 4천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지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일 거래대금이 거의 30조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작년이 이제 16조 정도를 했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26조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신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에 대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을 더욱더 많은 부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는 더욱더 이런 부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 실적 발표를 한 이 증권사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이러한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4분기 때에도 실적에 대한 호전은 계속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가 4천에서 5천으로 다시 한 번 더 점프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증권주는 빼놓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다시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증권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회피 섹터로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통신 장비 뭐 다르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배당에 대한 매력 하지만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통신 장비를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통신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통신 장비 즉 예전 5G잖아요. 통신 장비가 네. 그런 종목들이었었는데 워낙 이 지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혹은 섹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통신 장비도 어느 정도 선택을 받았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일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 구간 속에서 다시 매수를 할 건가 이거에 있어서 지금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통신 장비에 관련된 모멘텀을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 이제 관련돼서 결국은 데이터 트래픽이 많은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결국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깔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AI 사이클 관련돼서 우리 통신 장비도 이제부터는 수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국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이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워낙 그 이전까지 많은 주가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가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실적 자체들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꿈틀거림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망으로서 보시면서 조금 더 상황 자체가 좋아지는지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순환배가 돌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가 쏠리는 업종에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통신장비 등 살짝 소외가 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관망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도 살짝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2차 전지 그 안에서 ES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 관점이십니까? 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너무 강하게 튀고 있어요. 네. 물론 그렇죠. 사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이 두 가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두 섹터가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고정값으로 계속 플레이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계속 다른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회를 엿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ESS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2차 전지 sek터 내에 있어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꼭 ESS 관련돼서 언론 보도 내용이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이 나올 때마다 ESS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신성 ST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중 NCS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와 함께 꼭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포트 비중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랑 바이오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이오는 이번 주에 비중 5% 확대시키면서 25% 반도체와 같은 비중 태워가고 계십니다. 신규로 편입한 게 금융 그리고 원전은 편입해서 제외를 하셨는데 원전을 제외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탄력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력도 때문에. 네. 탄력도가 사실 좋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된 기업군들이 썩 움직임이 좋지 못하거든요.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어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만에 한 2% 정도의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탐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기회 비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원전은 지금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의 비중은 좀 줄이고 있다. 탄력적인 측면 때문에 줄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금융 섹터 그 안에서도 증권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권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가 유한타증권이기 때문에 유한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키움증권 가지고 왔어요. 키움증권. 무난한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난한 선택이 지금 지수와 상황 속에서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MS 관련돼서 브로컬리지 관련돼서 2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명실상부 1위에 이제 MS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라든지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키움증권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이제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부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ROE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키움증권 자체가 배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대금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생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키움증권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키움증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안에서는 키움증권이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뭐 최근에 쉬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강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소부장단에서 우리가 또 종목을 발굴을 해야겠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있습니까? 소부장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진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D램 관련돼서 캐펙스가 많은 부분 네. 늘어나게 됐을 때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고객사를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다 이러한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빠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캐펙스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2조 정도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6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유진테크가 2분기 때 이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었는데 3, 4가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도체 투탑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횡보반 나와주게 된다면 그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는 다시 한 번 더 높아질 수가 있을 테니 반도체 소부장에서에 대한 대표 종목인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유진테크라든지 이러한 기업군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랠리를 이어갔고 소부장에도 그 훈풍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대표적인 소부장 주죠 유진테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ABL바이오, D&D파마텍, 비만 치료제가 매수를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가 만약 없으시다면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종목군들을 일단 먼저 매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리가킴이라든지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일단 단기 트레이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G2G 바이오입니다. G2G 바이오. 네. G2G 바이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D&D 파마텍이 사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들게 되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가치가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기업 가치에 대한 상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많은 부분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D&D 파마텍이 조금 더 강하게 갈 때는 G2G 바이오가 조금은 적게 가고 그리고 반대로 D&D 파마텍이 조금 약해지게 되면 G2G 바이오가 더욱더 강하게 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둘 다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지속과 관련돼서 1개월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당사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치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G2G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요 근래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과 살짝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긴 호흡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G2G 바이오를 살펴보자라는 차장님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